내 자식들이 내 남편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평생을 개미처럼 일해 일군 이 작은 건물 하나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 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편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라는데 왜 저는 이 나이에 자식을 가슴에서 도려내고 싶은 걸까요? 서울 변두리 소음이 가득한 재래시장 한쪽 끝에 우리 부부의 피땀이 서린 4층짜리 꼬마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나는 시장통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과일 장사를 하며 손끝이 다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겨울엔 발가락이 얼어 터지고 여름엔 땀띠로 온몸이 짓물러도 그저 내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이 건물이 이제는 우리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우리 집안의 불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년 가을부터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황소처럼 튼튼할 줄 알았던 사람이 노안으로 기력이 쇠하더니 이제는 제 이름조차 가물가물한지 눈만 껌벅이며 천장을 봅니다. 그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앉아있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그 좁은 요양원 면회실에서 50대 줄에 들어선 우리 3남매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들 때마다 고집을 피웁니다. 무조건 장남에게 건물을 다 줘야 한다고요. 우리 시대 어른들이 그렇듯 가문은 아들이 있는 것이고 큰 아들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는 그 낡은 생각이 남편의 머릿속에는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등 조금 다릅니다. 우리 큰아들 성실하긴 하지만 사업한답시고 빚만 잔뜩 지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금 더 떼어주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두 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어?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고 아빠 병원비며 요양원 알아본 것도 다 우리잖아. 큰 언니와 막내딸은 입을 모아 외칩니다. 딸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원에 얼굴 비치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인데 딸들은 수시로 반찬을 나르고 아빠 상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아빠는 오직 아들 이름만 부르니 딸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이 들 수밖에요. 큰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봅니다. 그 침묵이 더 무겁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가장의 무게가 무겁고 동생들에게 당당하게 양보하겠다는 말을 못할 만큼 형편이 절박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누이들의 분노를 더 키웁니다.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도 그래. 아빠가 저러면 엄마가 딱 잘라서 말해야지. 왜 자꾸 오빠 편만 들어? 막내딸의 날선 목소리가 제 가슴 바닥을 긁습니다. 나는 그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도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텐데 내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남편이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나는 차마 그 도장 끝에 우리 가족의 연이 끊길까봐 무섭습니다. 건물 한 채가 뭐라고 수십 년 쌓아온 형제 간의 우애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폭삭 늙어버린 노파 하나가 거기 서 있더군요.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인생의 막바지에 자식들에게 듣는 말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왜 공평하지 않냐는 원망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옛날 생선 상자를 덜 나르고 내 몸 하나 더 챙기며 살 것을 그랬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독이라는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아들에게 다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법대로 똑같이 나누어 딸들의 원망을 씻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조금씩이라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 앞에 나는 오늘도 잠을 설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안 그런가요?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남겨주는 건 돈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에 대한 미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비록 그 결단이 우리 가족을 영영 갈라놓을지라도 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내 자식들이 더는 서로를 핥히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요양원 복도에는 약 냄새와 노인들의 신음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일은 자식들을 모두 불러 앉히고 내 뜻을 전하겠다고요. 아들에게는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딸들에게는 정당한 몫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 못난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일 테니까요. 긴 세월을 돌아와 보니 인생 참 허무합니다. 손에 쥔 건 결국 이 종이장 같은 서류 몇 장뿐인데 이것 때문에 내 새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니요. 그래도 살아내야겠지요. 이것이 우리네 한국 부모들의 숙명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그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게 자식들의 마음과 당신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